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멘토링 TV. 오늘은 이제 로봇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매달 이제 대학생 MC들 바뀌거든요. 오늘은 이제 로봇 분야에 관심 있는 두 분의 학생 MC들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좀 하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아톰을 만드는 과학자를 꿈꿨었던 네, 지금 광운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윤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로 아톰을 만들려고 로봇 동아리를 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이찬미입니다. 네. 아, 근데 뭐 로봇가 아톰밖에 없나? 다들 아톰이야? 태권도 해야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이제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또 로봇 신문사하고 또 이제 로봇 그 단체도 사무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교수님부터 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예, 고려사이버대학교 기계제공학과의 장경배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아주 좀 협소하긴 한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로봇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굉장히 좀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로봇 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로봇 교육 신문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싶어서 로봇 교육 신문사를 창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뭐 학생들뿐이나 뭐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로봇 교육에 대해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청소년연맹 그거는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로봇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지식 공유 그런 쪽으로 하는 단체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이제 초등학교에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이제 방과 후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마다 로봇을 다 배우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뭐 어떤 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간에 어떤 로봇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거나 네네. 뭐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같이 또 로봇 대회도 진행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각 이제 게스트님마다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장경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우선 로봇공학은 이제 로봇학과에 가면 뭘 배우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야, 질문 너무 밋밋하다. 너무 쉽다, 질문. 워밍업이니까. 네,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로봇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메카트로닉스라는 그 메카니컬한 거하고 일렉트로닉한 거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 학과가 요즘에 조금 사실은 생겼지 예전에는 뭐 기계과 베이스에서도 로봇을 했었고 또 전기전자 쪽에서도 로봇을 했고 산업공학에서도 로봇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로봇공학과라는 뭐 이런 이름의 학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융합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골고루 배운다고 보면 돼요. 기계과에서 어떤 기계 설계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전자과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배워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다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전력전자 전기 쪽도 들어야 되고 또 이 애들끼리 통신도 해야 되고 외부랑 그 원격도 제어를 해야 되니까 통신 기술도 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로봇이 어딘가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용하는 대상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게. 그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원래 전공 뭐셨나요? 교수님 전공은? 저는 원래 기본 전공은 전기공학 베이스에서 제어공학을 했습니다. 아, 제공학. 그러다가 이 제어를 사실은 이제 자동차 쪽에 응용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체 기능을 대신하거나 또 아니면 손실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팔이 없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인간의 그 팔을 대신하거나 아, 네. 또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하면 이제 근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운동을 시켜주거나 그다음에 내가 어떤 손상이 있었을 때 그걸 재활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무식해서인데 재활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로보캅 같은 것도 그거 유사한 겁니까? 로보캅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 로봇 중에서도 네. 근력이 이제 부족한 분들 네. 를 중심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할이라는 로봇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외 골격에다가 이제 근력을 증강해줄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아, 그러니까 하지가 약한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병사들 있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근력을 이렇게 보강해주는 로봇.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들이 되죠. 네. 그러면 입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예, 생각하는 그래서 걸까요? 엑소스켈레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골격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이제 뭐 팔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론 끼는 방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의수나 의족 뭐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골격이 다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끼워가지고 하는 방식 뭐 이런 것도 또 요즘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아이언맨 보면 토니 스타크가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벌써 국내에서도 예. 뭐 그렇게까지 물론 뭐 자유롭게 걷거나 날거나 이러진 못하지만 사실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외 업체도 물론 앞서가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로봇에서는 꽤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빠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영화를 로봇 영화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뭐 네. 아이언맨부터 뭐 아이로봇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실질적으로는 뭐 터미네이터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즐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되거든요. 네네. 영화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발전 속도가 이제 어떤 뭐 일반 학문이 뭐 이렇게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로봇 산업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발전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밀어주려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도 제조업들이 굉장히 저희 나라를 받침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전자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나라에서 차지하는 게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든 생산 원가를 낮추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로봇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특화돼 있었죠. 많이 발전을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령 인구의 증가 이게 가장 또 요즘 이슈예요. 노령 인구가 그렇겠네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령 인구를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구는 또 주니까. 결국은 네. 로봇이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로봇이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그런 세대가 올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좀 뭐 요즘 보면 이제 뭐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무인 택배 같은 것도 이제 뭐 많이 로봇이 하죠. 한다고 그런 지금 말하는 뭐 재활의학 뭐 이렇게 입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보는 게 10년 뒤쯤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장 우리가 사실 아파보지 않으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굉장히 오래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로봇 수술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봇 수술에서는 사실 이제 다빈치라는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다빈치의 최대 수요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제일 그래요? 많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다 네. 손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로봇 썼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의사분들도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손에 흔들림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그러면 간단하게 째고 금방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뭐 수술이 8시간, 뭐 10시간 그렇죠, 뭐 기본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쉽게 하시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좀 근데 그렇게 로봇가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많이 해준다면 그 의사들은 나이 드신 의사분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죠. 아, 그건 로봇가 판단 못하는군요. 못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의사의 눈으로 확인하고 음. 또 의사의 어떤 판단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로봇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션 같은 거면 로봇을 시키고 그렇죠. 어떤 그런 네. 판단을 의사들이 하고. 네. 아, 예. 그리고 이 로봇이라는 게 뭐 지금 여기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뭐 의학 로봇도 있지만 네. 뭐 산업용 로봇도 있죠. 뭐 생활 로봇도 있죠. 뭐 도우미 로봇도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될 로봇들이 있거든요. 뭐 아까도 뭐 MC 분께서 네네네. 말씀하셨지만 로봇은 지나가다가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청소 로봇이죠. 아, 네. 그래서 웬만한 집에서는 이제 청소 로봇이 지금은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있을 네. 있어요? 있어요? 청소 로봇? 집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파트 트렌드가 이 문턱이라고 그러죠? 네. 문턱을 아예 아. 없애게 아. 집을 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로봇 청소기가 아, 이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청소를 하게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애완견 로봇이라고 해서 네, 네. 뭐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로봇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또 로봇이 배워두면 할 게 또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많은 부처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각 부처마다 사실 로봇에 다 관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부다 그러면 교육 관련된 로봇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적용 예를 분야가. 들면 소방방재청이다 그러면 화재를 꺼야 되는 인간이 네.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항상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국방이다 그러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적을 쳐다볼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국방 로봇.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수요는 저희 인간이 있는 아니면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이 인간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아직 좀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황 대표님 하시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야 하시는지. 네,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대표님 제가 잠깐 좀 이렇게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좀 많이 나오나요? 좀 어때요? 관련된 뭐 신문, 아, 네, 네. 로봇 신문도 오케이. 하시고 그러니까 로봇 연맹의 또 총재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하시는 일이 그런 연맹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고 네,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연맹은 이제 뭐 사실 생긴 지가 1년, 2년째 되고 있고요. 네네. 저희 말고도 그 로봇 관계된 일을 하는 협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거의 뭐 저희 한국의 로봇 역사를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로봇을 이제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협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협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한 성과물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경기를 해서 네. 어떤 이제 로봇 붐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저희 연맹 같은 데도 있고 뭐 또 다른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 로봇을 하는 그런 연맹들은 여러 개가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회를 하더라도 네. 뭐 다른 뭐 올림피아드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뭐 대학생 아니면 성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봇 대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이제 애들이 좀 더 나가서 중학교 때도 로봇을 배울 것이고 고등학교 때 배울 것이고 네. 그럼 대학교 가면 이제 더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로봇들을 만들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저학년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근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로봇 뭐 같은 거 행사하고 하시면 예.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항상 막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물 좀 부탁드려요. 초등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잘합니다.
왜냐면 개성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막 뭐 하라고 해도 선생님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게 더 잘 될 겁니다. 음.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말은 안 듣지만 진짜 뭐 네. 나중에 네네. 얘가 지금 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네.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애들이 있어서 남자애들이 이렇게 둘이나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방과 후에 그 로봇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이게 로봇 모듈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벌써 초등학교 3, 오, 4학년이 하고 있는 야. 거예요. 물론 뭐 저희 때는 없었죠, 네, 그런 게. 뭐 자체를 아. 구하기가 어려웠기 네. 때문에 이거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하면 로봇 굉장히 좋은 거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장 대표님 아니 뭐야 황 대표님께서는 이런 청소년 연맹 그 로봇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거를 만드신 네. 그 전에는 원래 로봇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이디어에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겁니까? 교육 쪽에 로봇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네. 뭐 해서 뭐 좀 배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러면 굳이 나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저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로봇 대회 형태로 해서 어떤 경진 대회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어떤 로봇 문화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진짜 한 100명이 모여서 어? 각각의 로봇들을 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떤 이제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이제 예술 행위 아, 네. 뭐 이런 거를 되게 해서 아, 이제 로봇이 이제 로봇 아티스트 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로봇 가지고 뭐 조종해서 뭐 축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제 예술 작품이 네, 되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대단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네. 뭐 유치원생에서부터 뭐 대학생까지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창작을 해내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뭐 싸이도 사실 알려진 게 유튜브로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저 그런 이제 초등학생이 그건 이제 로봇 뭐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를 그 찍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히트치면은 또 확 또 알려질 수 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항상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어떤 정책 또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사실은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앞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요즘 뭐 핸드폰에도 있는 여러 기능들이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한 10년 전, 5년 전에. 근데 어떤 이런 소비자가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기술, 그러니까 저 같은 기술을 하는 사람은 기술을 해야 되고, 저도 근데 기술보다 관심이 있는 건 사실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 만들면 널리 보급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수용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총장님도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떤 문화를 만들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빠를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가 기술로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이런 문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중화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문화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대중화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회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뭐 초등학생들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그래서 좀 대중화 이런 게 좀 더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신문을 만드신 겁니까? 로봇 신문은 왜 만드셨어요? 로봇 신문을? 정확하게는 로봇 교육 신문이고요. 아, 네. 또 로봇 신문은 또 다른 또 분이 이렇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로봇 교육 신문. 교육 신문이고, 네. 즉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로봇 신문은 이제 로봇 전반, 뭐 네. 산업용, 아, 뭐 네. 여러 가지 전반에 네네. 대해서 다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교육용으로만 아. 이렇게
애들 교육적으로만 이렇게 그럼 그 신문 만들고 로봇 있고요. 교육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어른들도 보나요? 주 시청은 이제 아이들하고 그렇죠. 아이들과 관계된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네. 이제 많이 보시게 되고요. 음. 아까 물어봤던 게 뭐 문화 다시 네. 한 번만. 네,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 거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처음에 딱 캐치를 먼저 하셔가지고 그런 아, 좀- 트렌드 같은 것들을? 네, 트렌드를 어떻게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먼저 그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는지. 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만큼 로봇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단순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학생들이 그거 재밌겠네요 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모여서 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연맹이라고 하시면 거기 이제 회원들이 네. 그 어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실제 어떤 회원들이 그렇죠. 저희- 많이 있나요? 네. 얼마나 있나요, 그 회원들이? 정식적인 회원은 한 네. 200명 정도 있고요. 네. 이제 그 회원들은 이제 저희하고 관계된 선생님들이 아, 네. 이제 로봇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회원들이고 네.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잠재적인 저희 아, 이제 네. 비회원이죠. 아, 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지금 뭐 한 50만 명 이상이 저희 어휴, 이제 네. 비회원입니다. 잠재적인. 네. 네. 어.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갈 이제 과학 인재가 되겠죠. 진짜 그것이 어떤 로봇 문화와 예술을 잘 접목시키는 거를 그 초등학생에 맞는 것을 잘만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잘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 50만 명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막 뛰어놀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장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럴 포텐셜이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특정 회사죠, 레고라는 네, 회사에서도 뭐 이게 뭐 블럭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를 뭐 크게 대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 자체도 하나의 이제 뭐 대회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아트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레고 갖고 3D 프린터를 만들었다고. 네. 네. 10대가. 네. 놀랬어요. 그러니까 뭐, 3D 프린터가 무한합니다. 예, 네. 굉장히 이제 뭐 로봇을 설계하는데도 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아, 가격 네. 자체가 네. 많이 내려와서 이제 100만 원대 이런 뭐 음.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 3D 프린터하고 로봇 산업하고도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로봇에 많은 기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눈부터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다 한번 내려가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물건을 보면 물건을 파악하는 능력. 자, 이런 기술을 이제 로봇 하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어디 쓰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불량품 이렇게 찾아내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기술들 하나하나를 이 로봇 기술은 사실은 엄청난 융복합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 기술들을 우리가 어디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가정도 좋고 산업도 좋고 자동차 뭐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뭐 3D 프린터에 들어있는 여러 제어 기술도 뭐 어떻게 보면 로봇에서 뭐 또 뭐 이렇게 좀 과장되긴 하지만 로봇 하던 분들이 사실은 또 그것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관여도 하셨고. 그래서 뭐 이게 이 로봇 기술이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참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 그 분야를 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또 거기다 접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로봇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공부보다는 이렇게 좀 뭔가 확 빠져드는 학생들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듣는 말 학생들. 안 듣는 학생. 어. 근데 그 학생 중에 자기가 정말로 관심 있는 약간의 좀 뭐 이렇게 몰입하는 학생. 네. 그런 학생들이 하면 정말 이거는 적합한. 재밌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눈앞에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도체에 빠진다고 해서 반도체를 지금 눈앞에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근데 로봇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막 거기에 빠져들어요. 어. 빠져드는 학생들.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만들고는 싶은데 만들려면 없잖아요. 네. 뭐 물을 먹고 싶은데 컵이 없으면 이거를 네. 만들면 한 시간이면 나오니까. 진짜 창조네요. 진짜 그것이 나만의. 우리가 이렇게 로봇 아까 아톰 얘기했지만 이게 로봇 만드는데 걔가 막 움직여. 그러면 진짜 자기 아이를 낳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전 뭐 여자가 아니지만 네. 그런 애정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일반 제품하고 다른. 네. 네. 뭐 기존의 뭐 로봇이라면 이제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네. 이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뭐 조립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지금까지였었다면 이제 지금 이제 3D 프린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건데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거를 이제 뚝딱뚝딱 네. 이제 프로그램해서 아. CAD나 뭐 인벤터 이런 거를 통해서 설계해서 프린터 걸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걸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학생들도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점점. 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비공식 50만 명까지 합쳐서 많은 학생들이 만든 로봇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로봇이 이건 진짜 대단하다 했던 로봇이 있는지 궁금해요.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존의 이제 로봇 키트, 이제 뭐 생각하시는 뭐 과학 상자나 이런 제한되어 있는 키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특별하다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왜냐면 한 선생님한테서 20명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15명은 똑같아 모형이. 근데 한 5명 정도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그런 애들이 아. 말은 안 듣지만 네. 그래요. 네. 그 뭐 만드는 거 말고 네. 실제 아이들이 로봇을 갖고서 뭔가 아까 뭐 예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뭔가 행위라든지 그런 것 중에 좀 이렇게 특이한 거 뭐 없었습니까? 좀 기발하다. 그게 이제 네. 주로 이제 초등학생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는 없고요. 네. 이게 왜냐면 로봇이 사실 돈이 좀 많이 드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댄스.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5개가 뭐 소녀시대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걸 만들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이 비싸다 보니 네. 뭐 집에서 좀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들은 얼마인데요, 그 로봇 하나가? 뭐 싼 거는 30만 원에서 비싸구나. 뭐 중간치가 한 100만 원대 그리고 네. 조금 좋은 거는 한 300만 원 이러다 300만 원은 소유시대랑 비슷하게 생겼나? 300만 원 때는? 아주 생긴 건 똑같고 네, 이제 네. 춤추는 것만 춤추는 소녀시대하고 게요? 똑같죠. 오. 가격이 비쌀수록 이게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연한가 그렇죠.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 로봇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집에서 좀 뒷받침이 돼줘야 왜냐면 애들이 뭘 하고 싶은데 네. 기존에 있는 이런 뭐 교육용 로봇 가지고서는 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고가의 로봇도 필요하고 또 지금 그래서 요즘 또 이제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또 그 소프트웨어를 또 요새 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스크래치라고 하나? 스크래치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고 네. 뭐 엔트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선은 네가 한번 그러면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네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먼저 이렇게 배웁니다. 코딩을.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을 또 시키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컴퓨터 화면에서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구부하고 연결이 되면 네. 그게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건 단가도 비싸고 그건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요새 모든 게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소프트폰을 배우면 집에서 PC는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네. 거기서 뭔가 하면 얘가 뭔가 서버에 연결돼가지고 뭔가 원격지에 있는 뭐를 조종할 수 있게 그거는 정부에서 다 이제 제공하고 그걸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거를 뭔가 하면 뭔가 어떤 그거 한번 그러니까 로봇 파크처럼요. 네. 그러니까 로봇 파크처럼 로봇 파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크에 있는 모든 다양한 모든 기기나 로봇들은 아이들이
짠 소프트웨어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기가 뭐 내가 2번에 강아지 로봇, 뭐 3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한번 해보고 그거를 본다든지 그런 것도 참 재밌겠다. 네. 하시는 네. 그런 아이디어 또. 굉장히 좋은. 그걸 내년에 한번 정책 사업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세요. 그래서 막 되시면 네. 저한테도 나중에 좀 이렇게 식사라도 함께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번에 그럼 교수님께 한번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활 로봇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활 로봇은 이제 가격대라든지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재활 로봇은 사실 이제 의료 기기에 속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 로봇을 물론 이제 재활 로봇 중에 이제 의료 기기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이제 의료 기기가 목표예요. 네. 그다음 에 의료 기기는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사가 그걸 사서 분명히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나아지고 이제 어떤 그 돈을 받아서 이득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에 비교하자면 이제 이쪽에서는 수가라고 그래요. 그 수가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네. 수가를 받아서 병원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돼야만이 이 로봇을 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물론 뭐 수술용 로봇은 더 비싸지만 일반 재활, 뭐 하지 재활 이런 로봇은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합니다. 와. 근데 일반 웬만한 병원에서는 5억, 와. 7억짜리를 들여오면 뭔가 분명히 이게 충분한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그 수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을 쓰면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만한 돈을 환자가 내야 됩니다. 이거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정말로 많은 연구, 기초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재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단 환자의 안정하냐, 그러니까 안전하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에서 중요한 거는 빠르고 정확하고 저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다루는 거는 기본이 안전입니다. 누가 주변에 있어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일반 로봇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도 가격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추기가.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굉장히 그 비싼 로봇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재활 로봇이. 근데 예. 뭔데 왜 이렇게 5억, 7억이나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아주 뭐 때문에? 간단한 어떤 그 뭐 장치들도 의료용으로 가게 되면 이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건 3D 프린터로 떡떡떡 찍어서도 네네. 만들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사람한테 했을 때 임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자 그거를 이제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검사가 어떤 사람을 한 명을 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 병원에서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 검사를 받아야 그건 되는 그러면 거죠. 그 약이 신약이 나오면 같습니다. 신약 그 예. 같은 프로세스입니까? 네. 저희가 신약도 뭐 1상부터 4상까지 그쵸. 쭉쭉 하듯이 네. 이런 그 재활 로봇도 이게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재활 로봇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로봇의 뭐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안정성 이거를 이 재활 로봇에서는 빼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꼭 짚자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잖아요. 뭐 근력을 강화하는데 어디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어느 근육이 강화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또 로봇쟁이들이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한테서 중요한 건 사실 이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해요. 협업할 수 있는 네, 협업하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그것도 능력.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잘 남한테도 도움도 받고 내가 도움도 주면서 어떻게 됐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로봇대를 이렇게 나가 보면 네. 로봇대는 그냥 혼자서 뭐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혼자서 1인 1팀이 되지만 네. 이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이제 로봇 대회를 나가면 뭐 5인이나 10인이 10명이 한 팀이 돼요. 그래서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기구를 만드는 사람, 네. 이 사람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구가 이왕이면 이쁘게 네네. 이거 설계하는 디자인 사람, 뭐.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브리핑하는 사람, 네네. 각각의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서로 같은 팀원들끼리 막 뭐 로봇을 대회를 나가서 막 한 일주일 하거든요. 네. 나가면 막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네. 얘기했던 것처럼 융합. 네네.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섞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로봇이 이제 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사는 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아까 그 재활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재활 의학과도 있고요. 재활 가면 이제 사람이 재활 도와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대신에 로봇을 이용한다는 건데 로봇을 이용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네. 우리가 이제 하지마비 장애인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지마비라고 하면 이제 다리 이하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네. 물론 이제 저 중증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그러면 이 하지마비 장애인을 계속 다리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그렇죠. 순환이나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러면 사람을 들어서 다리 운동을 시키려면 네. 그런 분을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해요. 네 맞아요 물리치료사. 네. 그러니까 한 80kg 되는 사람을 이 다리 운동을 시키려면 물리치료사 3명이서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뒤에서 들고 다리도 들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몇 분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음. 네, 많이 해도 10분 못 합니다. 아, 이 네. 물리치료사들도 엄청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재활 로봇은 뭐 무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골격으로 딱 입혀가지고 그 물리치료사 셋이서 하는 걸 혼자서 뭐 몇 시간이고 합니다. 네.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죠. 어. 그러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 하루에 10분 치료받던 거 어떻게 보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네네. 보면 네. 이게 초기에 그 퇴원하는 게 굉장히 좀 단축이 돼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그게 업무죠. 아까 우리가 이제 네. 투자 대비 그걸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런 게 없으면 물리치료사 3명이서 한 환자를 뭐 치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나오고 인건비를 결국 이것이 로봇이 대체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니에요? 네. 이런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해주는 처방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를 뭐 한 명이 하든 2명이 하든 동일한 가격인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수가인데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 없는 치료인 거죠. 음. 네. 왜냐하면 뭐 물리치료사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근육이 다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로봇을 아. 도입을 해서 아. 로봇을 시키고 그 병원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금액의 거를 사야 되니 그러니까 얼마간에 환자가 얼마인가를 내게 내는데 얼마가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계산을 네. 해보겠다는 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나요? 대략 뭐 어느 정도가 합당하겠다는 게 좀 합당하다 이제 하지 재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한 네. 5만 원에서 시간당 오, 그렇죠 한 번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괜찮네요. 5만 원이면.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가장 밑이고 네. 물론 뭐 한 10만 원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아. 좀 어떻게 됐든 객관적 데이터 이제 우리가 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근거 중심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 과정들이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좀 발전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재활 로봇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에 엄청난 노력들을 네.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네. 계세요. 예. 그러면 그 원래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었던 재활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재활 로봇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는 이제 상용화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기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편마비 장애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생기면 한쪽만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잘 쓰시는 손하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간단한 로봇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뭐 몇백 안에서 해결돼서
물론 이제 좀 약간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무료 이렇게 사놓고 무료로 하도록 하는 보건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정으로 파고드는 거는 우리가 뭐 청소 로봇이 요즘 뭐 그 신혼부부들 필수. 일수리가 네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가까이 올 겁니다. 네. 진짜 뭐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의 어떤 반려동물처럼 반려 로봇이 정말 필수화가 되면 로봇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보다는 좀 일본이 그게 굉장히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이 고령화가 그렇죠. 인구의 뭐 20%가 굉장히 네. 이렇게 앞섰다는 의미가 좀 이상하지만 빨랐죠. 네네. 그래서 저희보다 사실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1인이 사는 게 저희보다도 더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노인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떤 치매 노인들을 돌봐주거나 치매 노인하고 친구가 되는 로봇.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사실 굉장히 로봇 기술 중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맞춰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 대화가 된다는 거는 로봇 기술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보통 아니면 그게 구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말 핵심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좀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더해서 앞서가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외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한 좀 투자. 아까 그 PD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어떤 공용 플랫폼을 만든 뒤에 네. 거기들이 학생들이 좀 네. 이렇게 창의적인 액세스할 수 해서 있어가지고. 네.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어떤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저 사무총장님, 예. 그 이제 요즘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시기에 아무리 전문가로서 지금 이 기업은 상당히 좀 앞으로 유망하다, 뭐 특이하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좀 교수님 아세요? 저는 네. 이제 두 분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뭐, 교육용 네. 로봇 쪽에만 네네. 있어서 네네네. 어떤 산업용이나 이런 네네. 거는 네. 사실 좀 제가 잘 모르고. 네, 교육용 쪽이라도 그냥 어떤 이 기업 이 분야에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뭐가 있다면. 뭐 다 그만합니다. 교육용 로봇은 왜냐면 네. 뭐 이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로봇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 후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네네. 다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업체나 이 업체나 네.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산업용이나 이런 거는 네. 틀리죠. 네. 조금 저희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러면 사실 뭐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을 많이 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 산업이잖아요. 이 조립 산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 예전에는 가장 그 로봇을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산업에서 이제 그런 로봇들이 많이 연구가 됐었고요. 또 중요한 데가 요즘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하는데 그 여러 포인트에서 용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접하는데 필요한 로봇. 이런 로봇을 물론 뭐 현대차 주도로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이 공장 자동화형 로봇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은 이제 이게 기업 비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용 로봇, 또 재활용 로봇을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산업용 로봇을 하던 분들이 좀 새로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사실은 이제 의료 쪽이나 재활 쪽으로 많이 넘어오들 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이제 이런 그 하지 훈련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웨덴의 로코멧이라는 큰 회사, 그러니까 로코멧이라는 그 제품이 있었어요. 네. 그 제품이 전 세계에 뭐 400여 대 이렇게 근데 음. 가격이 한 뭐 8억, 9억 이 정도 합니다. 그거를 전 세계에 이렇게 한 400대 뭐 이렇게 뭐 팔았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국내 업체가 이제 워크봇이라는 그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손기술들이 있어서 그렇죠. 엄청 빠르게 네, 잘 네.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랑 예전에 이제 같이 코업을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한 대도 못 팔았었는데 지금은 한 20여 와. 대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출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대 가격에 뭐 5억 이러니까 100억이네요. 1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 로봇이라는 그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은 것들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파르게 자기가 어떤 능력만 발휘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 것도 확실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그 진로 학생들이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로봇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 좀 물어보지 그래요? 진로. 아, 진로. 음. 네. 아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하시고 하드웨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어느 쪽에 좀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어느 쪽에 좀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좀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네. 하드웨어 뭐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같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글쎄요 이제 뭐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다 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제가 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요즘은 이제 그 청년 창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아이디어가 뭐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빌 게이츠처럼 창고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런 창업 아이템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뭐 또 이렇게 뭐 전폭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 아이디어가 회사로 들어가는 순간 내 아이디어는 돈이 안 됩니다. 회사에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내 아이디어에 돈 되는 일은 못 해. 네. 그런데 이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그 젊은 혈기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한번 젊었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들 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중년 창업. 이제 저는 이제 넋으로서 안 되고. 왜요? 그 이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네, 그거를 네.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이제 로봇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때 한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본다면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대학교 때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지금 뭐 이렇게 창업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도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창업했던 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 2030년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로봇을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때는 어떤 로봇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생활 밀착형 로봇을 많이 위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제 아는 후배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무인 차 해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차선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벗어나지 않게 이제 지금 뭐 시속 시속 100m 100km? 시속 1km 정도로 1km?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네. 거를 만들고 있는데 시속 1km 구름 아닙니까? 네. 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자율로 그 차선을 인식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무인차가 나올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활용하는 방법은 그 하나의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뭐 차에다가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휠체어에다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죠. 네. 어떻습니까? 2020년, 뭐 10년도, 20년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사회인의 중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근데 그 분야가, 이 로봇 이 산업 분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에 지금 어떤 전자, 뭐 조선, 제조업은 우리나라 많이 전 세계 1등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로봇 분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융합적인 건데 우리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이 약하다 우리나라가 그것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면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요런 쪽에는 우리가 핸디캡이 있다 아니면 핸디캡이 있다면 어떤 핸디캡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지금 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네. 저는 이제 기대 반 사실은 이제 조금 걱정 반인 게 네. 기대는 사실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원천 기술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봇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구동원이 전기 모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전기 모터를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또 이 기술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이냐. 네. 또 모터에서 나온 그 결국은 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어를 통해서 이제 변속을 해서 쓰는데 사실 뭐 기어를 제대로 만드는 데가 아직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이에요. 네. 막상 정말로 이게 작은 기어비를 만들려고 하면 정밀 그게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터가 뭐 이런 말도 해요. 뭐 저희 나라 이제 똑같은 어떤 토크가 나오는 모터가 저희 나라에서 5만 원인데 중국산 5천 원이에요. 이야. 그래서 좀 사실은 답답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기초 투자가 좀 필요해요. 저희가 네. 그런 것도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외국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해서 어떤 거를 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중에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그 기초가 되는 네. 그러니까 재료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안에 그 모터의 어떤 구동력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걸 소형화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가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초 기술을 하지 않으면 좀 2020년 30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데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제 기초 분야에 가장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가 기술이 뛰어난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노벨상 발표할 때 항상 일본을 보면서 참 제가 가슴을 좀 치지 않습니까? 20명이 넘죠 지금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나라고 네. 저희랑 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뭐다 키도 조만하고. 네. 근데 가장 기초 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 아주 그 재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계 쪽의 어떤 기초 그 재료 쪽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일본에서 많이 내놔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쫓아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그 일본 애들 보면 굉장히 좀 장인 정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대로 하나를 파고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이제 벌써 쌓아놓은 게 엄청 많죠. 많은 거네요. 예. 근데 저희는 조금 뭐 하다가 그렇죠. 학생들은 또 창업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또 뭐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창업했다가 이제 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사는 게 너무 길다는 거죠. 그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이게 좀 그 선진국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업했다가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그 공부하신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창업이라는 거예요. 뭐 대기업 취업 이런 건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자기네들끼리 그런데요. 왜 너는 창업 준비 안 해? 뭐 이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런 그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돈 되는 것들은 일반 기업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학생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혼자이거나 뭐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걸 파고들면 사실은 빗볼 수 있는 거죠 언젠가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막 잠깐 그 차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요런 거를 만들어서 내가 특허를 내서 갖고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필요로 한 회사에서 나한테 특허를 또 사갑니다. 그리고 같이 이거를 만들 때 같이 이제 만듭시다 해서 뭐 더 이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창업을 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네. 생각을 하는 거고. 혹시 지금 그렇게 청년이나 이런 대학생들이 만든 로봇이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창업한 사례가 있나요? 네, 지금 뭐 그 회사 이름은 뭐 갑자기 하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광운대 쪽 학생들도 그 로봇 동아리에서 하고 있고 또 자기가 또 취직을 안 하고 뭐 자기 방에서 계속 납땜을 합니다. 막 회로 만들어서 부셨다가 다시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만의 어떤 이제 로봇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죠. 이제 해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로봇전을 합니다. 네. 로봇전을 하게 되면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로봇들을 이제 전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한번 이제 올해는 이제 10월달에 해서 끝났는데 그런데 한번 이제 로봇전 같은데 가보면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로봇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로봇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는 늦었지만 뭐 내년에라도 각 지역에서 또 로봇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봐보시면 아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어떻게 보면 뭐 로봇 하나만 가지고 뭐 구글이든 이런 회사를 만든 어떤 대표 사례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 로봇을 공부했던 학생들 거기에 빠져 있었던 학생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차린 회사들이 우리가 웬만한 그 벤처 회사에 다 그분들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에서 나온 기술들이죠. 어떤 검사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산업을 어떻게 보면 여러 그 밑받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로봇 기술력 정도는 어느 정도 세계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좋아요. 아, 예, 의욕도 좋고 뭐 물론 이제 뭐 대회 나오는 학생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생 수준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야, 이 학생들을 보면서 왜냐면 또 이제 세계 대회 같은 데를 이렇게 나가서 보면 네. 외국 애들하고 같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같이 막 겨루기도 하고 네.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뭐 일본이나 미국에 뒤지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사실 좀 승부욕이 있어서 네. 왜냐면 네. 뭐 미국 가려면 한 막 6,700만 원씩 내고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어찌됐든 이겨서 오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승부욕도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뭐 절대 뒤지지는 않고요. 뭐 해서 뭐 로봇을 잘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 나가서 네. 외국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같이 겨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로봇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뭐 아까 좀 서두에도 말했지만 로봇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움직이는 로봇, 뭐 생활용 로봇도 있지만 뭐 산업용, 뭐 의료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분야는 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로봇 관련된 뭐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진로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어디 뭐 기업체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지금요 보통? 기업체 연구소죠. 뭐 연구소? 로봇 회사에서 네.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로봇을 연구를 해서 만들고 네. 그 회사는 이제 그 만드는 로봇을 이제 판매를 하고 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연구소부터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적으로 자기가 취업을 할 거라면 연구소를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지 않고 뭐 또 다른 쪽으로 한다면 뭐 또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 대기업 같은 데도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로봇을 연구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 로봇을 연구하는 대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로봇에서 나온 기술들을 쓸 수 있는 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대기업 중에 로봇만 하는 회사는 사실 아직은 좀 찾기 좀 네. 어려워요. 어.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소, 그러니까 국가 그 출연 연구소들이 로봇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애출이라든지 뭐 어떤 H3도 옛날에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좀 줄고 이제 키스트. 키스트. 키스트가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로봇의 좀 메카고요. 음. 또 물론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학교긴 하지만 네. 카이스트가 또 로봇도 많이 하고요. 네. 또 생산기술연구원, 또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뭐 지능로봇연구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로봇을 좀 사실은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까지 취업하기까지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봇공학을 그냥 학부생으로서 전공을 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험을 더 쌓고 가는 경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학위자들을 원합니다. 뭐 박사학위요, 석사학위요? 뭐 박사면 더 좋고요. 네. 근데 석사로 가게 되면 이제 본인이 뭐 바로 연구에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 학위자들이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좀 많이들 오고 또 뭐 키스트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그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연구소에서 좀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소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이제 좀 박사학위까지는 하고 가시는 게 본인이 생각한 걸 구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박사까지 하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있다가 돈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네. 특허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의 이제 스펙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이력서 쓸 때 감안해서 쓰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도움은 꼭 많이 되겠죠. 굳이 뭐 그런 분야도 일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로봇을 통해서 다양하게 쌓은 기술들이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대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뭐 철도에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또 항공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는 기술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이 완전히 뭐 그러니까 틀리지 어떤 않으니까. 그 로봇공학과 나오더라도 일반 뭐 전자회사라든지 그렇죠. 뭐 예. 자동차 회사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로봇공학과 나왔다 로봇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더 적응될 수 넓어지는 거죠. 어차피. 예. 그러면 반대로 로봇을 전공 안 해도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 진로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학문이 넓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로봇 하나를 만들려면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재료, 소프트웨어, 전자, 기계 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저는 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게 사물 인터넷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지상에 뭐 IoT에 사물 인터넷인데 그게 이제 사물들이 이제 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로봇 산업이랑 어떤 그것이 효과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과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어떤 뭐 원격의 제어를 한다든가 또 어떤 원격에서의 이런 그 센서 데이터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oT하고 로봇하고 뭐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관심 있는 게 결국 로봇이 어떤 그 움직이려면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떤지를 결국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기술 중에 저는 요 몇 군데에다 센서를 딱 붙이면 요거 이 공간이 이렇게 뭐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로봇하고 오니까 로봇이 네, 인지할 그렇죠. 수 있군요. 옛날처럼 로봇이 뭐 네, 비전으로만 비전으로만 이렇게 와가지고 계산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결국 그 요즘 그 새롭게 나오는 ICT 기술이 결국 로봇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 IoT가 사물들이나 로봇이나 어차피 물건이잖아요. 물건끼리 어차피 통신하는 건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로봇 그렇죠.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센서, 전 세계 더, 센서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자기 센서가 다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이 로봇이 뭐 해킹당해서 나를 뭐 해치지 않을까.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격 로봇, 원격 진료나 원격으로 어떤 해저에서의 뭐 탐사나 이런 데 이제 원격을 많이 써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통신으로 뭔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이게 해킹에 노출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아직 거기까지는 그 해커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네. 네. 그때 뭐 사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이 로봇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네. 이제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뭐 사무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방에다가 좀 난방을 틀고 싶은데 이 로봇이 냉방을 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런 때가 오긴 오겠지만 네.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로봇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갈 것이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후자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이제 사회생활이 저한테 같이 세상이 간다고 될 거예요. 그랬는데 요새 신문 기사 보면은 뭐 이렇게 애플을 중국에서 애플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팍스콘이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뭐 보면 좀 이따가 이제 결국 이제 조만간에 로봇을 생산 100만 대를 로봇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로봇 100만 대가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는 거죠. 100만 대가. 지금 자꾸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은 그러면 뭐 지배를 떠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무인 자동차가 나와버리고 다 그러면 운전사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인간 그다음에 요즘은 또 로봇이 또 스마트해지잖아요. IBM의 뭐 그 뭐죠 그 뭐 빅블루인가 뭐 걔 뭐야 그 보면 인간 제퍼딘가 그 인간 퀴즈 챔피언도 이기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단순히 육체 노동자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지능적인 로봇이 나오면 전문직까지 막 이렇게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은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뭐 지배를 안 하던 로봇을 우리가 일단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네? 그죠? 우리야 좀 있으면 더 나이 들지만 여기 친구가 창창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예, 앞으로 20년 뒤면 그죠? 이제 로봇이 더 많이 모든 분야에 갈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로봇 네. 때문에 음. 진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네. 뭐 로봇 때문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도 네. 뭐 컴퓨터가 생기고 나고 뭐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면서 네. 농사 네. 짓던 사람들이 다 네. 이쪽으로 가고 뭐 이게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기계화되면서 이제 수작업했던 사람들이 또 다 실업자로 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어떤 분야가 또 생겨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이쪽이 없어지면서 새로 생겨나고 이렇게 해야 그 평형을 맞춰서 나간다면 네. 뭐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뭐 그런 시절이 오더라도 또 그거에 또 걸맞는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AS 그것도 또 로봇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과 로봇의 그 우리가 차이를 얘기할 때 이제 창조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이 창조성,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한참 그랬었습니다. 이게 사무 자동화기가 발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A4 용지 안 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지회사가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 앞으로 뭐 종이가 필요 없다는 네, 거죠. 네. 다 전산화되고 네네. 뭐 할 건데 종이가 왜 필요하냐는 네. 거예요. 근데 A4 용지를 생산하는 제지회사의 판매량이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무기가 많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더 출력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로봇이 많아진다고 해도 네.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나마나 지금까지 어떤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더 창조적인 거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고도 그게 남은 뭘까요? 존재죠. 그게 뭘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일단. 네, 그걸 알면 저도 창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네. 시대의 사람들한테 맡기고 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이제 이렇게 어. 가고 네. 뭔가 그러니까 요새 저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로봇이 아직까지 소설 같은 거 그런 거 못 만들 거 아닙니까? 스토리 같은 그렇죠.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뭘 하더라도 뭔가 그런 이제 스토리 같은 거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것 뭘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어떤 약사처럼 라이센스 땄지만 약 남보다 더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그 약 그거 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자동화되면 로봇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거의 스토리가 없잖아요.
약사한테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약사한테는 스토리가 있으면 안 없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것들은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 앞으로 맞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없는 직업은 뭘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로봇이 사업이 발전이 되면서 그거를 어떤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네.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인가.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교육업계에 좀 종사하시잖아요. 교육 쪽이시잖아요. 네. 교육 쪽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봇가 교육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가 교수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로봇가 연명을 만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두 분은 뭐 예? 평생 뭐 로봇한테 그 침해를 받을 직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게 이 핸드폰의 TTS 기능을 보면 이 텍스트를 참 잘 번역을. 매끄럽게 읽어주더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교수도 결국은 강의 교환을 얼마나 재미있게 잘 읽어주느냐 뭐 이런 것도 일부거든요. 물론 네. 교육이 다는 아니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만 좀 짧게 이렇게 작게 놓고 보면 잘하면 이 로봇이 저보다 더 잘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네,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아. 정리되고 조금 더 학생들을 어. 재미있게 하고 어.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면 어. 그래서 저도 분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로봇은 검색에 빠를 테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뭐야 막 잠깐 기다려봐. 막 유튜브 영상 보여주고 막 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질문했는데 저도 모르는 게 사람이랑 다 있잖아요. 아 그거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이러거든요.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있을 텐데, 근데 결국 이 인간은 이게 면대면 또 아니면 뭐 감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역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침범을 할 것인가. 네, 이제 네. 그게 숙제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냐, 네. 아니면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더라도 비슷만 하더라도 그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냥 일단 효율적이면 그걸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이제 관객들 한번 질문 한번 받죠. 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편하게 그냥 말하면 돼요. 네, 로봇 쪽에 종사하시는데요. 로봇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로봇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 좀 안 된다고 봐요. 각 분야마다 조금씩 이제 중요한 것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드는 로봇이라고 하면 역시 뭐 경제성이겠죠. 개를 썼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는 분명 저렴해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되고 분량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국방 로봇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경계를 쓰고 있는 그 군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잘 감시를 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이제 이 재활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얼마만큼 인간에 가깝느냐. 저는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안정성, 그러니까 안전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저는 그 로봇은 이제 거기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분야마다 내가 이제 적용하려는 분야마다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좀 오류가 좀 작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다시 20대가 되신다면 지금 대학생이 되신다면 꼭 로봇이 아니 좋아요. 나 이렇게 살겠다. 네, 교수님부터. 내가 대학생 되면 이렇게 살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뭐 하루에도 12번씩 합니다. 야, 12번.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살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좀 작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법을 한 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 한 줄 바뀜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하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공학을 하시려는 사람들한테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좀 공학이 좀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좀 그 젊었을 때 좀 바짝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그러니까 남들이 평생 할 일을 좀 압축해서 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로봇을 제가 보기엔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요즘 이제 IT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솔루션을 팔았는데 제품을 요즘은 안 팔고 서비스를 받아요. 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네. 다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서비스를 받으면 중요한 게 이제 그 서비스 품질 조건이거든요. 그런 계약서를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법적인 조항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술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돼서 제가 보기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법과 기술 두 가지를 다 아는 엔지니어가 되게 앞으로 그런 사람도 되게 유망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래 의미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봇을 아는데 의료까지 안다. 그 의학 지식까지 있다.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앞으로 가질 나이, 뭔가 이제 집중해서 일할 뭐 3, 40대 그때 필요한 인재는 사실은 로봇 하나만 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로봇과 법, 네. 로봇과 경제, 로봇과 어떻게 보면 의학, 와, 네, 로봇과 자연, 뭐 과학 이걸 같이 하는 인재가 이제 필요한 시절이 여러분들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그 학부 때 로봇을 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30대, 40대 때 로봇 공학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보통 공학은 20대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때 나중 거 이과 쉽지 않아요. 다른 거 하다가. 예. 자, 선생님. 예. 네, 사실 뭐 저도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서 이제 집에를 갔더니 조카가 그 과학 상자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 어렸을 때는 맨날 그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네, 그쵸. 뭐 이렇게 네. 뭐 땅에다가 금 그려놓고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놀았는데 네. 얘네들은 벌써 이런 것들을 막 만지면서 뭐 네. 기어의 원리, 도르래 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이거를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커가는 거를 보면서 커가면서 계속 이제 어떤 뭐 전자부나 이런 쪽에 계속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진짜 나는 만들고 싶은 거를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참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로봇을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머리가 녹슬어서 도저히 이제 안 돼서 네. 이제 다른 컨텐츠로 이제 저는 이제 옮겨왔는데 네. 다시 20대로 간다면 아니면 10대로 간다면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뭘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맞아요. 뭐 사실 뭐 그 옛날에 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컴퓨터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세운상가를 그쵸, 가든 그쵸. 용산 전자상가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죠. 인터넷에 어떤 뭐 솔루션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다 소스도 있죠. 다 오픈 소스 소스지 다 뭐 있죠. 다. 자기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네.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D 프린터로 뭐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네. 해보고 진짜 기회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품화돼서 돈이 돼서 잘 벌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연구를 해봐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그 로봇 관련돼 가지고 멘토링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MC 분들, 게스트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